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7조 메타버스 정책 없고 날아오를 메타버스 인생주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67명이고요.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공개를 해드리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주변에 유튜브 괜찮더라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는데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새로운 제1의 메타버스 대장주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갈 새로운 대장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 오늘 바로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 2.0이고요. 2.0이면 2탄이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2탄에 약 5년간 47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어디에 메타버스에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2.0 사업으로 5년간 예산 47조 원을 투입합니다. 2.0에서는 메타버스라든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신규 과제로 추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메타버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이거를 VR이라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죠. 우리가 VR 끼고 얘기하는 게 증강현실은 뭐냐면 현실에 가상을 더한 게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확장현실 XR, 그러니까 VR과 AR을 합치면 확장현실 X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 XR이 결국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의료, 건설, 조선, 교육, 훈련, 소방, 국방 등등등 XR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뭐 얼마나 메타버스에 미쳐서 주가가 올라갔길래 정부가 47조 원이나 투자를 하나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상장 초에 주가가 거의 뭐 보시면 2만 원짜리가 약 5만 원, 거의 뭐 한 6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대략 한 300% 가량 급등이 나와주고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 180% 올랐는데 이게 상태로 보자면은 거의 지금 주가가 어 대략 한 뭐 얼마야 이게 한 2만 뭐 한 2천 원 되겠죠? 2만 2천 원짜리가 1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5배가 올라갔다. 미친 거죠. 예, 주가 상장하고 저점도 안 깨고 그냥 쭉 올라가서 5배 가량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내 돈이 1,000만 원만 넣었어도 이 돈이 5천만 원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후속주를 찾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린 후속주를 알려드린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게 메타버스가 뭐야 뭐 고속버스 들어봤고 우등버스 들어봤는데 메타버스는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냐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실제로 이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메타가 들어오고 뒤에 유니가 아니라 이 버스만 따서 메타버스가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스가 아닙니다. 예, 이 벌스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같은 3차원 가상 세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버디버디 네이트온 했죠. 또는 싸이월드 했죠. 이 버디버디 네이트온 이 싸이월드 거기 보면은 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닉네임을 쓰잖아. 최강지존 동석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최강지존 동석을 3D화 시켜서 캐릭터가 돼서 그 캐릭터로 내가 게임도 하고 그 캐릭터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타버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인데 그게 3D화 되고 VR 되고 AR화 된 게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뭘 한다?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제 워터파크도 가고요.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만나서 뭐 금융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가 상장할 때 약 42조 원으로 상장을 하면서 거의 네이버급으로 상장을 한 거죠. 예, 상장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이게 바로 3D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뜬 이유가 이렇게 상장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만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려는 이런 이 의지를 조금 표출하기 위해서 줌도 해보고 뭐 사실상 뭐 영상통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할 수 있게 열심히 기술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만남인 메타버스가 좀 주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거의 뭐 90%는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약 10년만 지나도 1700조더라. 말도 안 되죠. 우주 산업보다도 큰 시장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시장이 규모가 큰 이유는 뭐냐면은 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아바타의 인생으로 그 안에서 다른 직업을 넘어서서 다른 직급,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700조가 되더라도 전혀 뭐 이상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란 이 로블록스라든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첫 번째입니다.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게 어르신분들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거의 13세 이하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로블록스예요. 아마 자녀분들이나 동생이라든가 그분들은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2004년에 설립한 뒤 약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를 했고요. 2021년 3월 10일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3조, 거의 네이버를 뺨을 때리는 그 정도의 이 시가총액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블록스 안에서는 이용자들이 아바타를 움직여 게임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직접 만든 게임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로블록스에 모여서 친구들이랑 그 게임을 합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용자들이랑 뭐 얘기라든가 채팅이라든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게임 뭐 얼음땡 만들어서 동네 친구들 모여서 하고 동네 친구들 모아가지고 뭐 술래잡기 하고 그랬죠. 그거를 아이들은 게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안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10대들 사이에서는 유튜브보다 이용 시간이 2배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이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 이용자의 50% 이상은 다 13세 이하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있었냐? 얼마나 이 로블록스가 이슈가 됐었냐면 로블록스 안에도 구찌 매장이 있어요. 그 안에도 구찌 매장이 있습니다. 가상 매장이죠. 그냥 그 캐릭터들이 살 수 있는 구찌 이 뭐 가방이나 그런 거예요. 캐릭터들이 메고 다니는. 그러니까 진짜 구찌 매장이 아니라 구찌 아이템을 파는 구찌 매장이 로블록스 안에 있는데 그 로블록스에서 이 디지털 전용 한정판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얼마에? 이 로블록스 전용 화폐를 로벅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475 로벅스에 디지털 전용 한정판 구찌 가방을 판매를 했어요. 얼마에? 6,000원에. 얼마 안 하죠. 인터넷 구찌인데 실제로 이게 뭐 우리 차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6,000원에 사서 리셀이라고 하죠. 아, 나 이거 안 쓸 건데 혹시 쓸 사람? 해서 가상 가방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니까 얼마? 35만 로벅스, 약 465만 원에 판매가 됐어요. 내가 진짜 찰 수도 없고 내가 진짜 이거를 실제로 내 손에 들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오직 게임상에서만 볼 수 있고 게임상에서만 찰 수 있는 이 구찌 가방이 465만 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사람들은 이제는 메타버스 자체도 이 로블록스 자체도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가 우리 인생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건데 말로만 들으면 모르겠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로블록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캐릭터입니다. 레고처럼 생겼죠? 내 캐릭터를 내가 꾸밀 수 있어. 아바타처럼 꾸밀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집도 있고 뭐 이런 이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달러 보이시죠? 예, 이게 로벅스입니다. 로벅스고 내 돈을 충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게임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 대신에 게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로블록스에서 팔린 구찌 한정판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밖에서 보는 그 구찌 가방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꼭 로블록스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465만 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로블록스 실제 화면이고요. 내 아이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면 아 로블록스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의 거의 뭐 대항마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회사가 있죠. 얘가 미국이라면 바로 제페토입니다. 이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가 개발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아까 로블록스가 2004년인가요? 얘네가 이때 나왔는데 1억 5천이죠. 근데 얘가 언제 나왔어요? 2018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거의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만에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이버가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네이버가 미국 갔으면 시총 내가 봤을 땐 한 150조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 한 200조는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레고 모양의 아바타를 고르는 로블록스와는 달리 좀 솔직히 조금 조금 별로잖아요, 그죠? 예, 아바타가 너무 이제 그냥 진짜 게임 캐릭터 같잖아요. 나 같지가 않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페토는 뭐냐면은 AR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과 닮은 아바타가 생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생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사들도 제페토 내 박물관이라든가 워터파크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여기서 놀고 우리 하나카드, 우리 카드 구경 좀 해봐라고 하면서 홍보를 제페토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결제를 해서 메타버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메타버스 특화 카드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가 삶에 들어왔다는 거고 가상 세계에서 지금 뭘 하냐면 이 제페토에서 입학식도 하고 있고요. 졸업식도 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모이자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에서 OT도 하고 있고요. 연수원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필요한 일들을 비대면으로 제페토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 자녀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하고 있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장면을.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학교 입학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순천향대학교라고 돼 있죠. 예,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지금 제페토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지금 환영합니다. 하면 제페토 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은행의 이제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을 실제로 따와서 진짜 연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연수원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학식이나 아니면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페토를 통해서 직접 내 몸이 가지 않더라도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아 진짜 이 정도였구나라고 이제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메타버스에 방금 말씀드린 공룡 로블록스 시총 40조 50조 하는 로블록스가 이번 한국에 본격 진출을 하면서 이슈가 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6월 16일입니다. 약 한 달 전에 로블록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강남 역삼동에 자본금 1억으로 설립을 했고요. 왜 설립했냐? 한국에서도 좀 플랫폼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홍보 마케팅 좀 하려고 그래서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블록스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디즈니 플러스랑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국은 로블록스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그 얘기했죠. 아시아의 중심,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먼저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게임 기능을 확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타버스 로블록스와 제페토가 정면 승부를 국내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나아가자면은 메타버스 나는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고 그냥 ETF 그러니까 메타버스 종목들을 모아놓고 걔네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상승률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이 ETF도 메타버스 관련된 펀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펀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이 지난달 말 선보인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가 최근에 어마무시한 돈들이 막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더니 약 순자산이 235억을 돌파를 했고요. KB자산운용의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도 순자산이 약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메타버스 펀드에 돈을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한데라고 하면서 모든 운용사가 메타버스 ETF, 메타버스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지금 미쳐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공간 컴퓨팅 스타트업 기업인 텔레포탈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회사 이제 삼성 넥스트라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 삼성 넥스트가 메타버스 스타트업 기업 텔레포탈에 투자를 했고요. 텔레포탈이 뭐 하는 기업이냐? 실제로 이제 이 AR, VR을 만드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이 공간 컴퓨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간 컴퓨팅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실제 VR, AR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주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 AR, VR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이걸 쉽게 해주는 회사가 텔레포탈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삼성이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투자를 했냐? 갑자기 메타버스를 삼성전자가 올해 새로운 VR 헤드셋을 출시를 합니다. 원래 VR 사업을 접었다가 새로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로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해서 VR 헤드셋을 다시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진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2분기 한 6월쯤에 A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은 VR, 애플은 AR.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이든 애플이든 결국엔 메타버스로 모두가 진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근데 이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거 많이 오르지 않았냐? 상승세가 거의 뭐 500% 나왔는데 얘를 지금 갖다 찍어라?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관련 대장주였던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뛰지 않았냐? 근데 알차는 솔직히 많이 안 뛴 것 같아요. 얘는 뛴다 그러면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오르지 않았냐? 그래서 뭐다? 새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로 뭐가 뽑히고 있냐면은 이노데비 대장 역할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노데비라는 회사가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 맨키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대략 얼마? 거의 뭐 지금 80% 거의 3일 만에 급등이 나왔고요. 시간에서도 이미 좀 급등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아마 이노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2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안 올라간 애들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은 그 애들이 이 애들이죠. CMS 에듀, 라이프 시멘틱스, 핑거, 성우전자, 라운피플, 주연테크, 유엔젤인데, 자, 별표를 치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CMS 에듀, 라이프 시멘틱스, 그 다음에 라운피플, 얘네들이 조금 기술력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CMS 에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게임 콘솔, 거의 게임 엔진의 거의 5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시총이 30조거든요. 이 회사랑 에듀테크를 진출한 기업이 바로 CMS 에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와 가장 연관이 좀 높다라 보시면 되고,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라이프 시멘틱스예요. 그래서 현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 라운피플입니다. 라운피플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알체라가 주가가 얼마 갔냐면 얘가 한 50%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왜 올라갔냐면은 네이버가 실제로 만든 게 스노우라는 어플 카메라가 있어요. 써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얼굴에 막 뭐가 뭐 고양이 얼굴 되고 강아지 얼굴 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스노우의 이 AI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알체라예요.
근데 라운피플도 거의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 또 관련한 기술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이낙연 관련 주면서 더불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 가져온 거고, 핑거 성우전자 유엔젤은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중심에서 보자면 이제 CMS 에듀입니다. 에듀 보시면은 주가가 뭐 많이 오르긴 했죠. 하지만 아직 전고점까지도 못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전고점 돌파하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급등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한 번 더 반등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이 역대 말도 안 되는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이 아마 한 번은 더 움직여야 될 거래량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라이프 시멘틱스죠. 얘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상장을 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충분히 상방으로 좀 많이 뚫려 있는, 절반만 가도 19,000원 아닌때니까 저는 이제 원격으로 메타버스라면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점이 있는 건 라운피플이에요. 라운피플이 바닥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라운피플이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AI 기술 중에 AI 만드는 또 딥러닝 업체 중에 라운피플만한 업체가 없어요. 라운피플이 기술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고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관련주들 꼭 체크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는 오케이 메타버스 관련주 새로운 대장주 알겠는데요. 중요한 게 저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 좀 장전에 미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급등을 잡을 수 있는 매매법도 좀 무료로 알려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김동석 대표가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나눠드리는 100% 무료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앱 스토어는 준비 중이고요. 이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접속하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나오게 되죠.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터치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꼭꼭꼭 이 김동석 리얼 주식 연구소 무료니까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보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돼 있죠. 그래서 추천주 이거 시황 이슈고요. 시황 이슈. 그다음에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강의인데 다 무료입니다. 다 여기 유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다음 주 월요일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천주도 아마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5%에서 뭐 10% 이상소 대부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자료집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집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돼요. 자료집이 진짜 있나요? 들어가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하반기 탑3 강의 PDF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23일이죠? 오늘도 시황 올려드렸고요. 절대 대충 올리지 않아요. 보시면 열심히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부터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강의 자료까지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입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딴 거 안 바라죠.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괜찮더라, 나쁘지 않더라 공유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